호돌이 썰툰. 저는 21살 휴학생이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시켜 먹는데 오늘 일 마치고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단골집에 전화해서 주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붙였습니다. 5시 30분 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5시 30분에 배달 출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미안하니까요. 거기서도 오케이 했고 예정대로 알바 마치고 집에 5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데 떡볶이집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빡하고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 기다릴 생각으로 앞에 서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자기가 맡아준다고 가보시라고 그랬대요. 배달 아저씨는 어차피 계산도 다 끝났으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옆집 가서 찾아가라고 그러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갔죠. 옆집에 보니까 문이 열려있길래 밖에서 불렀습니다. 배달 대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렌지 2개 가져간 거 드렸습니다. 그러자 뜯어진 봉투를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보고 배고파서 조금 먹었다고 맡겨줬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조금 줬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시냐고 배달원 아저씨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요양이었고 아줌마가 나와서 받아준다고 하셨으면서 답례를 바라는 것도 이상한데 남의 음식을 왜 뜯어서 먹냐고 했더니 싹퉁머리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렌지 안 받으면 되죠? 하면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떡볶이집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기다리고 계셨는데 옆집에서 맡아주겠다고 한 거냐고 하자 아저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그냥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옆집에서 그냥 가시라고 계속 그래서 결국 맡기고 왔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려서 너무 화나서 먹고 싶으시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좀 나눠달라고 하시든가 왜 마음대로 맡아주겠다고 했으면서 먹었냐고 따지니까 저보고 야박하다고 초등학생이 먹어봤자 뭘 얼마나 먹냐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네요. 신고할 거라고. 이게 제가 야박한 문제인가요? 그냥 맡아줬으니 당연히 음식을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냥 뜯어서 먹는 거 비정상적인 거 맞죠? 전 시댁 가면 설거지 안 합니다. 아니? 일부러 안 하려고 합니다. 남편 누워서 자거나 TV 보는데 저 혼자 도우미처럼 일하는 거 싫어서 안 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치 줘도 안 합니다. 같이 식사 후엔 아랫사람으로서 예의가 있으니 하기 싫어하는 남편 꼬드겨 같이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같이 설거지하는 경우는 10번 중 2번. 하기 싫어하는 남편 꼬드기는 게 쉽지 않아 성공률이 희박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방해도 만만치 않죠. TV 보거나 게임 중인 남편에게 설거지하자고 꼬드기면 시어머니는 설거지가 뭐가 많다고 같이 하니 남편은 그대로 할 생각 없고 그럼 그럴 경우 저도 안 합니다. 대신 시어머니 눈총, 잔소리, 모르는 척하고 옵니다. 그런데 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하고 옵니다. 10번 중에 5번, 6번 제가 하고 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려서 안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남편 절대 안 시킵니다. 우리 엄마 집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선 설거지 안 하려고 하면서 왜 친정 가면 하고 오냐며 차별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 엄마니까 도와드리는 거다. 이게 불만이면 너도 너희 어머니 네가 직접 도와드려라. 내가 친정 가서 일 도와드리고 오는 거 보면 느끼는 거 없냐? 자기 엄마는 자기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다. 배우자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니까 제가 이기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군다고 합니다. 제가 시댁 가면 일 안 하고 친정 가면 일부러 일하고 오는 게 이기적인가요? 자기도 자기 엄마 안 도와주면서 말이. 저와 제 남자친구는 8년간 사귄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국립대 외국어 계열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32살에 6년 만에 붙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CC였고 정말 운 좋게도 헤어지지 않고 흔한 싸움 한 번 없었는데 아마 공무원 준비 2년차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 돈으로 학원 다니면서 독서실비도 내다 보니 아무래도 형편상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진짜 10번에 한 번 정도 제외하고 제가 밥값이랑 커피값 냈고 가끔가다 영화, 소풍 이런 것들도 8대2 정도로 내면서 저는 불평 한 번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 생활 뻔히 알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남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쓰는 건데 아깝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간 해줬는데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드디어 합격을 하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서 진짜 같이 부둥켜 울었네요. 그렇게 순탄하게 생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학원 강사인데 자꾸 제 직업을 비하하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결혼해야 하는데 합격했다고 너 버리지 않고 사귀는 거라도 영광인 줄 알라고 네가 어디서 공무원을 만나보겠냐 학원 강사가 이러는 겁니다. 한 번은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 백수 시절에 그 학원 강사로 번 돈으로 커피 먹고 밥 먹고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요새 공무원 경쟁률 센 거 알지만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뭘 또 장난인데 그렇게 받아치냐고 쏙 빼는 겁니다. 공무원 아주 부심을 부리는 덕에 누가 들으면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잘나신 공무원님께서 돈은 똑같이 더치하시고 아주 10원짜리 지가 더 내는 걸 못 봅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찌질하게 변한 걸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계속 만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공휴일이라 오랜만에 저 혼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 평소보단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섬주섬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니 드문드문 샤워기 있는 자리가 보이길래 한 군데 자리를 잡아서 짐을 놓고 씻다가 온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자리랑은 탕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쉽게 보이지 않았고요. 몸을 불리는 동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맡은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제 짐은 모두 사라지고 낯선 물건이 막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제 영역을 잔뜩 표시해두고 갔었는데 갑자기 제 짐이 사라지니 당황스러웠어요.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제 짐을 찾아보니까 무슨 목욕탕 안에 우유값 버리고 일회용 샴푸 이런 거 버리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자리를 뺏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 억울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씻는 척하고 슬쩍슬쩍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 자리로 오시길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땐 아무도 자리 없었는데 혹시 아줌마 자리셨어요? 정말 정중히 여쭤봤는데 아줌마께서는 겁나 당당하게 옆에 폭포 마사지 하는 게 있어서 이 자리가 좋으니까 아가씨가 자리 좀 옮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욕탕에 주인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분명 내가 먼저 와서 잡은 자리인데 최소한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뻔한 아줌마의 태도에 저도 갑자기 짜증이 나서 그럼 저한테 물어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예의 없게 보일진 몰라도 저렇게 여쭤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표정이 싹 변하면서 어디 어른한테 말투가 그런 식이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앉겠다는데 어린 놈의 가시네가 건방지게 참견이야 하시면서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카운터에 계신 아줌마가 들어오셔서 그 자리 뺏은 아줌마께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 아는 사이 같았어요. 이러쿵저러쿵 상황을 설명하니 카운터 아줌마는 적반하장으로 아가씨가 잘못했다고 저보고 사과를 하라면서 그러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뭔가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목욕탕도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최소한 예의는 지킵시다. 제 남친이 작년부터 친구들이랑 비트코인을 한다고 300 정도로 가지고 놀 거라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돈을 벌었니 이렇니 하며 하길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저희 집에 온 날 그러면 안 되지만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비트코인 어플의 투자 내역을 보니 거의 5천만 원 넘게 넣어놨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비번을 아는지라 들어가 봤더니 마이너스 4천에 대출 회사인지 뭔지 해서 추가로 대출한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이가 없고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덧붙이자면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전 게임에 돈 많이 쓰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인데 자긴 게임에 돈 안 쓴다고 예전엔 좀 했었는데 너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안 할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번에 핸드폰을 보는데 구글 결제 내역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거의 한 달 새 100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리니지 하다가 저랑 싸우고 안 하나 싶더니 또 합니다. 막연히 내년이나 내후년 결혼하자고 한 상태고 전 적금 3개, 청약 하나 정도로 조금이지만 모으고 있는데 이걸 보니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게임이야 특별한 취미가 없으니 이해하고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남친이고 성인이니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나도 취미생활에 돈 쓰니 뭐라 할 입장이 아닌가 싶다가도 그걸 다 떠나 거짓말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까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전에 얘기할 때도 난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가 모은 돈으로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시작에 집 전세 대출 외에 빚 있는 거 싫다고 못 박은 상태고요. 그 빚이 어쩔 수 없는 생계나 학업의 이유가 아닌 비트코인이라 상상도 못 해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